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최근에 네이버 익스퍼트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 유료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역학은 결국은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역학 영상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기초 역학 영상에서 이제 모두 다루었던 것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벡터 f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 f는 우리가 이러한 xy축 성분상으로 xy 축상으로 이러한 fx와 fy로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fx의 크기는 이제 벡터 f의 크기를 이제 이텔리체 f라고 하면, 이 벡터 f의 크기에다가 그 코사인 세타를 해준 값이 결국 이 fx의 성분 값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fy는 이제 f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x축 방향은 코사인이고 y축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만일에 각도가 이쪽으로 세타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이쪽을 이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각도에 대한 그 fx의 성분의 값은 f의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될 것이고, 이제 fy는 f의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사인과 사인의 그 삼각비의 정의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개념 없이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각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삼각비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코사인과 사인, 탄젠트의 이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특별히 어려울 부분은 없겠지만, 이 경우는 그 이쪽 각도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이 각의 업각은 이 각도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 각에 대한 어떤 사인과 코사인을 여러분들이 그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각도를 만일에 세타라고 한다면 결국 코사인 세타는 이 c분의 a가 될 것이고, 사인 세타는 c분의 b가 되므로,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만일에 fx를 구하라고 한다면 fx는 이 f의 크기에다가 c분의 a를 곱해주면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의 값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fy는 여기 기호가 붙은 것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랫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c분의 b를 곱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앞쪽 부분은 어떤 그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이러한 그 비례식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뒤에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든지 혹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벡터를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초역학 영상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카테시안 벡터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i라고 하고 이제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j라고 하게 되면, 결국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이제 1에다가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하면 결국 이 방향의 어떤 fy라든지 fax가 이제 정의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어떤 스칼라 값에 대한 성분 값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각각의 어떤 벡터 형식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벡터 폼으로, 즉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을 뭐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덧셈을 할 때는 이제 각각의 성분을, 특히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는 성분으로 하나,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하나, 특히 덧셈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이러한 그 공간으로 가든지 이제 곱셈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카테시안 벡터 폼을 사용을 하면 이제 조금 더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분력 벡터, 혹은 이 벡터를 분력 벡터로 그 분력 벡터를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합력 벡터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합력 벡터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 좌표의 그 값을, 좌표의 값이 아니라 이 선분의 이제 길이를 구할 때 공식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fx 방향의 성분과 fy 방향의 성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x축 방향의 성분을 제곱을 하고 y축 방향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결국 합력 벡터의 크기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는 이 x축을 시초선으로 해서 이제 그 시계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각도를 산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탄젠트 시타는 결국 이 fx분의 y가 이제 탄젠트 시타의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타를 구하려면 그 아크 탄젠트, 우리가 앞서 그 구한 x분의 y 값을 그 넣어주면 이제 시타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제 이 1사분면에서만 각을 구한다라고 하면 굳이 뭐 절대값을 쓸 이유가 없겠지만, 2사분면이나 3사분면, 4사분면에 가다 보면, 이쪽 부분에 가다 보면 이제 x축 방향의 성분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쪽은 뭐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2사분면과 4사분면 같은 경우는 이쪽은 x가 마이너스, 이쪽은 y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므로 결국 그 음수값이 나오면 또 다른 값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음수값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각도를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으며, 이제 그때 계산된 값들은 만일에 이쪽 방향에서 4사분면에서 각도를 계산을 했다 하면 이 x축 방향으로 이제 이쪽으로 각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값을 씌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제는 이러한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각 축의 성분 벡터를 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나타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의 덧셈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앞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그 F1의 크기가 200N으로 주어졌고, 이제 각도를 이쪽으로 30도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라 하면 이쪽 부분의 각도로 해서 X축 상분은 코사인이 들어갈 것이고 Y축은 사인이 들어갈 것인데, 이 경우는 이제 이 30도를 그대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 부분은 이 각에 대해서는 이제 사인 성분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F1X는 200 사인 30N이 되게 되고, 만일에 이 각도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어차피 90도에서 30도를 빼면 60도가 되게 되므로 200 코사인 60으로
해도 이제 결과값은 마찬가지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fy는 200 코사인 30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도 이제 평면 벡터에서는 방향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그리면 이쪽 오른쪽 방향이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되고 위쪽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일단 f1y는 플러스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이제 173 뉴턴이 될 것이고, f1x는 이제 마이너스 100 뉴턴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또 화살표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부호로 안 적고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f2도 이번에는 이 삼각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각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억각으로 해서 이 각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코사인 성분은 13분의 12가 될 것이고 사인 성분은 13분의 5가 되므로 그 값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쪽 방향의 x축 방향은 이제 코사인 성분을 넣고, 이제 y축 방향의 성분 벡터는 이제 사인에 대한 그 삼각비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f2x는 이 f2의 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삼각비의 코사인 성분 값을 이제 13분의 12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240 뉴턴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y축 성분은 이제 100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 f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구한 성분에다가 이제 단위 벡터 i를 곱해주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 성분은 이제 j 단위 벡터를 곱해줘서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 것이 되겠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f2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제 카테시안 벡터로 이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이러한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벡터의 그 덧셈을 한 합력 벡터와 그 합력 벡터의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합력만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벡터의 합력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값의 제곱 더하기 이 값의 제곱을 더하고 또 이 두 값을 곱해서 또 2를 곱하고 코사인 이 두 벡터의 사이 값을 곱해서 그 값을 또 앞서 제곱한 값에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제 합력은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방향까지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지만 각각의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성분 벡터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분 벡터를 구하면 우리가 그 탄젠트로 방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분 벡터로 분해를 해서 덧셈을 각 축 방향으로 덧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x축 방향의 성분에 대한 그 성분 벡터를 모두 더해보면 일단 f1에 대한 x축 방향의 성분 벡터는 결국 600 코사인 30도가 되게 될 것이고, f2는 400 45도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문제의 해답에서는 이제 사인 45도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45도 같은 경우는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동일하므로 어차피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45도로 쓴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코사인 45도를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값을 이제 연산을 하면 이제 236.8 뉴턴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도시를 하였고, y축은 이 경우는 이제 사인 성분이 될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성분을 썼지만
이쪽 각을 쓴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사인 45도가 될 것이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582.8뉴턴이 나오게 되고, 이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제 위쪽 방향으로 그 위쪽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어차피 그 하살표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 평면에다가 벡터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 굳이 도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개의 그 성분 벡터의 합력 벡터를 우리가 산출을 했으므로, fx 방향의 합력 벡터는 236.8뉴턴이라고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하고, y축도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해서 결국 이 두 벡터의 합력 벡터는 fr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 벡터의 크기는 이 두 성분의 값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629뉴턴이 나오게 되고, 이제 시타는 이제 탄젠트 시타가 이제 236.8분의 582.8이 되게 되므로, 결국 아크 탄젠트 이 값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67.9도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